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를 통과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덜컹거릴 수는 있겠지만 향후의 상승 가능성은 여전한 이유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올 때는, 하락이 올 때는 산들바람도 왠지 무서워 보입니다. 특히나 9월달 통계 하락률은 엄청 떨어진다. 특히 이번 주가 가장 안 좋았었죠. 사이클이 끝난 것 같다. 5만 가지 뉴스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제롬 파월의 인터뷰가 조금 찬물을 끼얹었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질문에 좀 중립적으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는 기색은 보였는데,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많은 측면에서 현재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하자마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약간 조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걸 굳이 물어봐서 이런 조정이 나왔는지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 역시 찜찜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은 9월 30일쯤에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잖아요. 이제 지니어스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이제 법안 쪽으로 마지막 퍼즐, 요것만 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요 법안에 대한 표결이 사실상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전에 통과가 목표로 되려면 일단 표결을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 표결 자체가 무산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요 법안의 내용 좀 봐주세요라고 민주당이 제안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내용 보기 전에 절차부터 잘못됐어. 절차부터 바꿔야 돼. 이러니까 이견이 커가지고 서로 아예 만나기조차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찜찜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지금 연방정부가 10월 1일자에 셧다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표결을 해야 뭐 될지 안 될지 결정을 하는데 아예 지금 의회가 휴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나야 표결이라도 하는데 30일 표결 이거 거의 불가능해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이제 셧다운이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뭐 엄청나게 큰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것도 찜찜하고 이게 연장된 것도 찜찜하고 이 셧다운도 찜찜하고 그러니까 이제 클래리티 법안의 새로운 표결 할 수 있는 목표 날짜는 한 10월 20일쯤 이때 주간이 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요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좀 찜찜한 뉴스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정말 많았습니다. DAT 기업들이 위험하다, 시들시들해지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비트코인 고래들이 14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최근 반등은 일시적이다. 사이클이 끝난 것 같다. 엄청 많아서 제가 다 가져올 수는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트코인을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알트코인에 대한 수익률 요 정도 나오면 익절을 할까? 요런 이제 기대감에서 약간은 요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에이, 알트코인 본전만 오면 소원이 없다. 좋겠다. 구조대 제발 오면 본전에 나가게 해주세요. 요런 쪽으로 좀 현재 바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댓글에서도 보이고 여기저기 이제 좀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재미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라고 사실 이미 21년도에 3, 4년 전에 물렸던 수많은 주식이나 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곳에서는 이미 구조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릴스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재밌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 자, 삼성전자 구조대를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이말년 시리즈로 유명했던 한 만화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재밌으시더라고요. 이제 양전됐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플러스가 됐는데 고민에 빠지셨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꼭 팔아야 되나? 근데 얼굴 표정이 조금 바뀌셨죠. 이거 꼭 팔아야 되나? 원래는 오기만 하면 판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구조대가 왔는데 버스는 왔는데 갑자기 차량에 탑승하기가 싫으네. 얼굴 표정이 좀 바뀌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래서는 우리는 안 된다.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재밌는 댓글도 있고요. 근데 내가 구조되려고 이 주식을 샀었던가? 내가 이거 먹으려고 굳이 지금까지 버텨왔던가? 한 3년 이상을 버텨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최소한 예금보다는 더 가져가야 할 것 같아, 나는. 왜냐면, 뭐 예금 한 10% 정도는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바뀌신 것 같아요. 입장이 변화됐다. 왜냐? 나는 위험을 무릅쓰기 때문에. 위험을 좀 싸졌을 때 무릅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높으셨을 때 무릅쓰셔갖고,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라도 되니까 한국 1위 뭐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대가 오긴 왔지만 나는 그간 있었던 노력과 위험을 무릅쓰고 광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구조대가 오셨지만 감사하긴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는 나는 안 팔겠다. 얼마나 가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요게 꽤나 많은 그 공감을 받았나 봐요. 지금 1만 개가 넘는 뭐 좋아요가 눌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재미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크립토 쪽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코인 쪽으로 적용을 해보면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까지는 뭐 비트 이더가 50% 넘으면 좋겠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요. 좀 더 가서 솔라나나 XRP까지 포트 절반 이상, 50% 이상을 담았다면 그리고 제대로 좀 쌀 때마다 담으셨다면 지금 뭐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요. 뭐 수익률이 2배냐 3배냐를 논하는 굉장히 행복한 단계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런 코인들은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뭐랄까요? 시가총액 낮은 코인들만 막 엄청 사신 분들은 아직 이제 구조대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거의 뭐 1년째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게 시가총액 높은 코인들 위주로 비중을 많이 특히 이런 친구들 위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아니고 ETF에 승인 신청을 한 가능성이 높은 승인될 확률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그리고 DAT 기업이 아니라 비트마인 이런 게 아니라 DAT 기업들이 사는 코인들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WA 고속도로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튀겨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속도로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요거까지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각 테마의 대장주들, 뭐 게임 대장주도 있고요. AI도 있을 거고 심지어 저는 뭐 비트코인 레이어 2, 뭐 바빌론도 뭐 좀 들고 있거든요. 뭐 한 41 사토시 정도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각 테마의 대장들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까지는 쌀 때 내 원칙에 맞게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해왔다. 반대로 이렇게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저 위에 사놓고 몇 번 사놓고 이제 나 돈 없어 하고 하면 이게 정말 3, 4년 걸리는 거거든요. 쌀 때 원칙대로 분할 매수를 쌀 때마다 꾸준히 해 오셨다면 저는 그래도 이런 코인들이라면 70에서 80% 이상은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부른 고민 같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배불러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큰 상승 기회가 올 것이고 특히 이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까지도 아마도 구조대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왜 그럴 수 있는지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좀 다시 한번 복습 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코인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선행 지표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질리게 많이 보셨죠? 업데이트를 최근에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이게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물론 한 11월쯤 가서 조금 떨어지는 건 있지만 아무튼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얘는 따라갈 텐데 문제는 하얀색 비트코인이 지금 해도 너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물론 이 글로벌 유동성은요, 미국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뭐 일본이다, 유럽이다, 뭐 이런 뭐 중국이다 이런 유동성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사실은 조금 아직도 긴축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열려고는 하고 있지만 근데 비트코인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근데 결국은 어떻다? 시간은 모릅니다. 뭐 이렇게 만날지 아니면 좀 더 조정받다 만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맞닿거든요. 이렇게 좀 디커플링이 날 때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만난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을 뭐 한 80일에서 100일 뒤에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통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금이다. 금이 먼저 가면 그 뒤로 비트코인은 거의 대부분 따라갔었습니다. 요 밑에 노란색이 금이거든요. 금이 올라갔더니 뒤에 비트코인 주황색이 쭉 올라갔었고 이게 17년도였네요.
그리고 또 금이 올라갔더니 비트코인이 바나나처럼 쭉 올라갔었고, 또 금이 올라갔는데 지금 계속 신고가 신고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금이 올라갔더니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요 뒷부분은 추정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글로벌 유동성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립니다. 요거는 거의 한 180일, 200일 뒤에 따라가는 이 랠리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위기 시의 피난처는 해찌는 금이 최고죠. 왜냐하면 워낙 역사도 깊고요. 뭐 중국이다, 뭐 여러 국가들, 아직도 부자들은 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금이 지금 선호가 되고 있다는 건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이제 각국의 정부들이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풀 텐데, 그에 대한 수요, 그에 대한 수혜를 비트코인이 보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간다는 겁니다. 100일이든 200일이든 그 후에요. 그래서 후순위 해지 자산으로 이제 막 비트코인은 뭐 10년, 15년 됐잖아요.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아직은 금은 이제 따라갈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제 흐름은 따라가고, 결국에는 이제 뭐 마이클 세일러 같은 분은 금의 10배, 시가총액 비트코인이 10배를 오히려 넘어갈 거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땐 글로벌 유동성과 금의 차트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랠리를 지속할 수 있는 코인적 유동성 여전히 뒷받침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뉴스를 오늘 새벽에 나왔었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테더가 무려 200억 달러의 이 3호 발행을 추진을 하거든요. 뭐 별거 아닌다 할 수 있겠지만 이 200억 달러가 얼마입니까? 이게 뭐 한 28조 원 정도 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금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더의 기업 가치가 무려 5천억 달러에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 테더가 전 직원 해봤자 뭐 100명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지금 한 700조 원, 700조 원 시가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도 좀 황당하지만, 자, 200억 달러. 이걸로 뭐 한다는 걸까요? 200억 달러를 가지고 아마도 테더사는 USDT를 더 발행하기 위해서 담보가 있어야겠죠. 그 담보, 준비금을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준비금이 뭡니까? 결국은 미국의 국채고, MMF고, 뭐 달러고, 현금이고, 요런 거일 거 아니에요. 요런 거를 준비금으로 갖춰줘야 미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유동성 늘어난다는 겁니다. 테더로는 크립토 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거는 전통 금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 이것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FTX 아직도 여전히 이 채권자들이 돈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자, 9월 30일자 기준으로 3차 변제 16억 달러가 또 나간다고 합니다. 16억 달러도요, 2조 원이 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3차 변제를 통해서 이제는 주요 고객 그룹 대부분이 80에서 95% 변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받을 게 없느냐? 아닙니다. 요거는요, 신청한 사람, 내 돈 내놔 하고 신청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한 80%라는 거고요. 전반적인 FTX 전체 자산으로 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여기 25년 2월 달에 7%, 25년 5월 달에 30%, 지금 9월 말이 10% 정도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고요. 전체 자산으로 보면 아직도 절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요? 연말에서 연초, 그리고 내년까지도 뭐 좀 그 받기 복잡한 것들, 뭐 이런 좀 곤란한 것들이 아직도 절반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크립토 쪽 유동성조차도 아직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할 때는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합니다. 여전합니다. 일단 궁금할 땐 CNBC를 틀어보면 누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크립토가 끝났다, 윈터가 왔다 하면 뭐 이런 분들이 나오진 않겠죠. 자, 마이클 세일러가 역시 또 CNBC에 나와서 지금 내가 최근에 워싱턴 DC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지지를 하고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모였었다. 그리고 최근에 코인베이스 암스트롱 CEO도 며칠간 워싱턴에 머물러서 요거 뭐 비트코인 전략금 법안,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5년에 100만 개를 매집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 요거 아마 될 때까지 이분들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하고 추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마이클 세일러는 워낙 이제 알려진 분들이라 별 감흥이 없고 새로운 인물 하나를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분 이름은 좀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젊습니다. 30대 후반의 뉴페이스입니다. 친 비트코인 민주당 의원 이안 칼데론이라는 분인데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를 발표했는데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뭐다? 캘리포니아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넣어버리겠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법안입니다. 공약입니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코인을 싫어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에서조차 나를 뽑아주신다면 이 캘리포니아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GDP가 높은 주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에 맞먹을 정도로 돈이 많거든요. 자, 조금 구체적인 좀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주지사는 개빈 뉴섬이란 분인데 이분은 참고로 2선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지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한 28년도쯤에 그 대통령으로 해서 출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 같고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와야겠죠. 그 선거가 언제 있다? 일단 주 선거는 내년 11월 3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뽑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 선거 날입니다. 상원, 하원, 중간 선거를 뽑긴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뽑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예비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6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 예비 선거에서 뽑힌다,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를 뽑는 걸 예비 선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포모가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땐 이분은 굉장히 젊거든요. 예전에도 물론 친크립토적인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이거나 아주 강성자가 아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뉴페이스를 민주당에서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크립토 진영에서 한 명을 좀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뭐 로비도 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6월 2일자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됐다. 그리고 이쯤에 또 뭐가 있냐면요. 5월 15일쯤에 제롬 파월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당연히 비둘기, 트럼프 의장으로 변경이 되겠죠. 묘하게도 내년 5월이면 정말 뒤쪽에 있는 얘기긴 하지만 뒤쪽에서도 조금 우리의 마음을 쿵닥쿵닥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이안 칼데론이라는 분이 될지 안 될지 앞으로 어떤 발언을 하고 다니는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심지어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아직 멀었다. 좀 여유도 있는 것 같고요.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알트코인 데일리에서 이런 또 뉴스를 전달해 주셨는데, 자, 앤서니 펌플리아노라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죠. 이분도 비트코인 회사 만들어서 지금 IPO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명의 솔라나 지지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분이 멀티코인의 CEO고요. 이분은 갤럭시 디지털의 노보그로츠인데요. 자, 이분들이 하는 얘기, 물론 솔라나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네요.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메가 사이클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나요? 지금이 아니고요. 내년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5월 15일 연준 의장이 임기가 끝나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불장 랠리가 시작될 수 있어. 이들이 지금 얼마나 뒤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인터뷰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솔라나 DAT, 솔라나 마케팅이요. 이분들이 지금 밀고 있는지 아직 2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 11일, 12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다. 이분들에게 끝났다, 조정이 온다 하면 정말 콧방귀를 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CNBC도 정말 많지만 폭스뉴스를 틀어봐도 역시나 펀드 스트렛의 임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펀드 스트렛 누구 회사입니까? 톰리의 회사겠죠. 거기에 이제 임원이 나와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제발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5,500달러 갈 거고 쭉쭉 올라갑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없고, 자, 여기 보면 업틱 에디션이라고 해서 올라갈 것 같은 거, 기대주, 유망주를 또 콕콕 집어주는데요. 레딧이라는 미국 최대 커뮤니티 지금 IPO도 돼 있죠. 레딧 하세요. 두 번째가
이더리움 ETF 블랙로크 추천을 해주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로빈후드를 추천했고요. 뭐 쇼피파이 요것만 빼고는 다 크립토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 마케팅을 계속하지 않을까. 아직 많이는 안 들어왔죠.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역시 CNBC를 틀었더니 매트 호건 CIO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업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크립토는 내년에는 현재 들어온 거에 2배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가는 조금 뒤쪽 얘기긴 하니까 기업들은 그래도 내가 안다. 왜냐면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크립토 ETF를 팔고 있으니까 이 온체인 데이터를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사고 있고 이더리움 사고 있고 솔라나를 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배로 오히려 늘어나면서 천천히 계속 증가를 하겠다. 사이클 거의 깨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의 뭐 원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행동을 보면 아직은 정말 멀었구나. 마지막으로 또 한 명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를 소개를 해드리려 하는데요. 이분이 4년 만에 한 행동을 보니까 뭡니까? 이제서야 알리바바를 다시 샀다. 4년 만에 산 겁니다. 아까 그 4년 만에 물린 삼성전자 구조대가 구조되는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나 이것만 기다렸어 4년을. 사실 아크 인베스트라는 여기에 ETF가 있잖아요. 여기 정말 온갖 혁신주, 온갖 이제 핫한 걸 다 모아놓은 ETF이기 때문에요. 정점보다 좀 빨리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가요. 예를 들면 뭐 테슬라다, 뭐 팔란티어다, 비트마인이다, 서클이다. 정말 5만 가지 그 핫한 거, 뭐 로쿠, 뭐 5만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만 50% 올랐는데요. 아직 멀었죠. 최소한 뭐 21년 근처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막 중국이 살아날 거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알리바바를 샀다고 하면. 자, 그럼 이 아크 인베스트 이노베이션 ETF가 과거에 언제 많이 올랐을까? 21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고점을 찍었네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의 최정점보다 사실 이 친구가 더 먼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온갖 핫한 걸 다 넣어놨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빨리 과열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그래봤자 아직 이제 한 절반 정도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를 뚫을지 말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뭐하다. 아직은 정점이라고 하기에는 멀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크가 계속 언론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막 중국 거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네요. 친 크립토 추세에 이제 억지까지 쓰는 한 자산 운용사. 이게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해시덱스라는 한 인덱스 크립토 펀드를 파는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담고 있는 크립토 인덱스 펀드를 팔고 있는데요. 자, 이 친구들이 뭘 주장하느냐? SEC에게 이 포괄적 상장 기준, 제네릭 리스팅이라고 해서요. 뭐만 넘어가면 그냥 무조건 자동 승인해 줄게. 이게 SEC의 기조였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해시덱스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담고 있는 이 펀드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암호화폐, 예를 들면 솔라나, XRP, 뭐 에이다 이런 친구들도 자동으로 담을 수 있게 허용을 해달라. 내가 굳이 신청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조금 억지를 쓰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래도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덱스다. 지금은 비트이더만 그 ETF를 당신들이 승인을 해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넣었는데 우리는 단독이 아니라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인덱스에 맞게 지수에 맞게 당연히 솔라나, XRP, 에이다, 뭐 헤데라, 뭐 도지 이런 것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일반적인 기준만 넘으면 해준다면서 그러면 우리도 그냥 자동방으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일리도 있어요. 또나 최근에 SEC가 계속 뭐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들 친크립토적으로 뭐 웬만하면 다 해줄게 이런 기조기 때문에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다. 물론 SEC가 이제 뭐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겠지만 굉장히 지금 ETF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ETF 이거 된다고 해서 그럼 바로 오르냐? 아니요. 그 전에 오히려 조금 올랐다가 승인이 되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뭐 도지, XRP, 그 지름길 ETF도 되긴 됐는데 되기 전에 올랐었고 된 후에는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더 과거로 가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에는 기대감이 오르다가 막상 되면은 오히려 뭐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졌었죠. 자, 그렇다고 해서 ETF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ETF는 저는 기름이라 생각이 듭니다. 평소 통안에 있으면요. 기름은 기름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잠하겠지만 불이 붙으면 뭐 기업들, DAT 기업들이 막 사기 시작한다든지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산다든지 인덱스 막 펀드들이 나온다든지 불이 붙으면 어마무시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기관들은, 국가들은 결국 ETF로 사기 때문에 이게 있냐 없냐는 큰 차이다. 그래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는 하락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상승을 어떻게 맞을지를 걱정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큰 시가총액 코인들은 언제 어떻게 익절을 할지, 그리고 물린 코인들은 본전을 넘어가면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할지, 아까 그분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쌀 때 꾸준히 분할 매수한 사람들의 영역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혹시라도 상승 전에 조정이 온다, 길어진다, 그러면 뭐를 얼마나 우선순위로 사야 될지 계획을 미리미리 잘 세워두셔서요. 만약에 어떤 해당 사항이 왔다, 그러면요. 로버트처럼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